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성의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박춘선 과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명회를 드리는 계기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림치유원이 내년도 10월 정도면 이제 개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이제 879억 원이고 국비 80%, 지방비 20%. 그 중에서 군비가 약 한 103억 원이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산림치유원이 이제 개원이 되고 나면 치유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치유원 내에서만 소비하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 또 임산물들, 또 각종 식단에도 또 제공도 해야 되고 우리 대구면 또 진안군 지역 발전에 연계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준비를 좀 꼭 해서 구체적으로 산림치유원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안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산림청 그리고 또 진흥원에다가 어떤 부분들을 또 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내년도 개원했을 때는 정말로 치유원은 치유원 따로 우리 지역 따로가 아닌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치유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귀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또 이렇게 참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사업 안내라든지 추진 절차 등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세히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금년도에는 정말 성과 있는 그런 사업들 이렇게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어쨌든 사업 추진하시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는 별개로 요즘에 건조한 날씨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아까도 좀 산불을 한 건 출동했다 왔는데요. 굉장히 지금 산불 발생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실 때는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산 옆에서는 절대 소화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특히 어르신들께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설명하시는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치유팀 안시간 팀장님의 사업의 이번에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산림치유 연계 사업 일환으로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사업은 저희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을 해왔고 그동안 산림치유 식단 개발 및 주민조직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치유원과의 상생사업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조직 육성을 위해서 창업성장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 개요를 보시면 저희가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가 사업비 총 사업비는 저희가 2억 6천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보 50%가 되겠고요. 지원 규모 및 내용을 보시면 창업 지원은 한 개 단체당 1,000만 원 이내, 그리고 성장 지원은 한 개 단체당 2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기타 이제 운영 지원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 보조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따로 의무 비율은 없습니다. 이제 지원 방안에 보시면 이제 사업 수행 기관을 저희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지정을 했는데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2021년부터 저희가 우리 산림과와 함께 지역 경제를 위한 주민 협의체를 운영을 해왔고요. 작년에는 19개 주민조직을 발굴해서 육성했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2018년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창업과 연관된 기관이라든지 전문가와 연계되어 있고 앞으로 또 교육, 워크숍, 컨설팅, 멘토링 등 전문 영역의 도움을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제공할 겁니다.
또 이제 올해 사업 이후에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 6차 산업 인증 등 정부 지원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업 지속 수행을 위해서 수속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우리가 저 수행공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이제 생소하실 건데요.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기 김재원 사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리시죠. 경제 앞에 사회가 든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가치에는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포함되고요. 경제적인 수요 활동을 하면서 사회 공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이제 지원 대상을 보시면요, 주민 조직 법인으로 창업의 경우에는 올해 법인 등록을 목표로 하는 5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기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서 사업 성장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6차 산업 인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민 5인 이상의 조직 단체에 대해서 산림 공동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산림형 사회적 경제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잉여 목재를 재활용해서 화분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또 숲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케이크, 과자,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창업이나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사과, 에이드, 연잎, 라떼 등의 음료, 산나물로 만든 스콘을 함께 제공하는 카페 등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구면에 위치한 우리 산림치유원 기본 계획을 보면 산림치유 식단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을 또 담당하게 됩니다. 산림청 관계자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제주도 치유에서는 인근 호근동 마을에서 차롱 치유밥상을 예약을 주문받아서 그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7,000원을 받고 있고요. 이 음식도 맛있지만 대나무 바구니가 그렇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것도 선물로 가져가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자료를 찾다가 관심 있게 본 사례로는요, 제주 해녀의 부엌이라고 해서 음식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으로 젊은층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림치유원과 연계 사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로 창업과 사업 성장을 위한 발굴 사업을 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군에서도 용역을 통해 수행했던 치유식단 개발이라든지 메뉴에 대해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불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유 음식뿐만 아니라 마을 체험 프로그램이나 마을 관광 여행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 등 다양하게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니까요.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업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상품을 개선하거나 진한 보험몰이나 로드코프 이점을 목표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홍보 마케팅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만 이제 구성원 간의 친목 성격의 그런 식비나 관광 목적의 여행비는 좀 제한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 자부담으로 좀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급적이면 사업 성격의 경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6조 보시면요,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류 도매업, 일반 유흥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등 관련법에 의해서 이 분야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마을에서 빚은 전통 가양주를 활용한 사업도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산림과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고요. 보조금 집행과 정상관리, 선정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실무적인 부분은 이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창업 성장 지원 단체의 선정은 전문가와 사회단체, 행정위 그리고 군의회, 군의원분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심사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하 지원금 교부 및 집행관리, 보조금 정상 등은 선정 이후의 절차니까요. 이 부분은 따로 선정되고 난 단체들 대상으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참고 자료를 9쪽을 보시면 지역연계사업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군에서 추진했던 주민 조직과 사업을 통해서 설립 지원과 상생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한 단체들이고요. 주요 활동을 보시면 이제 사업 방향을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여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명을 다 듣고 나중에 한 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또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그 2021년도에 그 군의회에서 정식으로 조례,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가 채택이 되고 승인이 돼서 작년부터 2022년부터 정식으로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2018년도 진화협동조합연구소라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좀 연구하는 이런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진안군은 아시다시피 마을 만들기라는 마을 공동체 그 사업이 발달돼 있고 다른 타 지역의 선진지 사례가 됐죠. 근데 그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는 공동체 조직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동체 지원, 지역을 떠나 마을을 벗어난 그런 가치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진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6명의 직원이 있고요. 센터장님 계시고, 제가 사무국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교육팀장 계시고, 그다음에 회계팀이 있고, 코디네이터는 이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회적 농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형 공동체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 진안이 뭐랄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공동체형 지역형 사회적 농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4개 사회적 농장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매니저는 지금 산림주 연계사업 관련해서 올해 우리 새로운 신입진흥원을 매니저로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업계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창업지원, 성장지원 두 가지 큰 분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창업지원은 13개 팀에서 2천만 원씩, 그 다음에 성장지원팀은 기존의 법인에서 2천만 원씩 해서 4개 팀을 선정하는데, 산림추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꼭 산림추하고 산림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나?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진안에 있어서 치유라는 것은 어떤 모든 그 진안이 환경적으로나 다 좋잖아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무슨 뭐 농산물도 있겠지만, 가공 농산물도 있겠지만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든 체험이든 어떤 뭐 숙박이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이런 또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진안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다 치유와 관련이 되실 수밖에 없죠. 약초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친자연 환경 속에서 뭐 그 편백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다 치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활동들이 치유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산림치유 연계라 해서 꼭 그 분야만 그 북한에서 좁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치유와 관계가 되어 있다. 사업 목적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진 절차입니다. 맨 첫 페이지에 추진 절차를 제가 앞에 놨죠. 그 사업 설명회는 오늘이고요. 공모 기간은 이제 저번 주 20일부터 해서 그 공모에는 4월 9일인데 월요일로 돼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오타일 텐데 4월 10일 월요일 6시까지 여기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보름 정도, 보름이 아니라 한 열흘 정도, 열흘 이틀 정도 남아 있는데 사업 계획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0일에 접수를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심사하고 신청 면접이 있는데 서류 심사는
저희 11분의 어떤 전문위원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며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에서 한 3분, 저희 군의원 포함해서 3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기관단체에서 한 5분 정도 오시고, 외부 전문가로 이런 창업에 대한 어떤 이런 육성에 대한 전문가로 3분을 오셔서 총 11분이 서류 심사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접을, 이제 대면 면접을 하는데, 요것은 한 대표분들이 오셔서 한 5분 정도,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 5분 미만에, 그렇게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 PPT를 하실 분들은 PPT를 하시고 사업 계획서 제출한 걸로 하시려면 사업 계획서를 하시고 편하신 자유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나는 내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우리 심사위원들 앞에서 사업에 대한 본인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 2가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은 4월 25일경에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해드리고 그 다음에 선정된 팀마다 이제 참여팀, 성장팀 선정해서 저희가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랑 협약식을 맺고 그 협약식에 따라 협약 내용에 따라 5월 1일부터 아마 사업 수행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얼마나 쓰느냐? 저희가 창업팀 13개 팀은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장팀은 2,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산림과 치유팀하고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논의를 했고, 좀 안타깝게 저희가 좀 장비를 사는데 시설이나 장비에 돈을 쓰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상보도 사업이란 자체가 장비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로 좀 대신했어요. 혹시 필요한 장비는 기자재 임차비로 할 수 있는데 임차비도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의 20%, 운영비도 총 사업비의 20%. 그러니까는 1,000만 원 받으시면 한 200만 원도 한도 안에서 일반 정상비라고 하죠 보통. 뭐 여러 가지로 뭐 사무용품도 들고 뭐 이런 걸 할 때 쓰는 비용 정상비 20%. 그다음에 기자재는 장비는 좀 못 사는 게 좀 저도 아쉽지만 임대료로 20% 한도. 이게 넘으면 이거 한 가지로만도 다 돈을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통교육비로 10%에서 이 50% 정도는 운영비로 쓰시고 나머지 사업개발비를 나머지 50%. 근데 이 비용을 줄이면 20%도 좀 줄이고 사업비도 20% 줄이면 공통경비는 어차피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개발비가 좀 더 늘어나겠죠. 최대치니까 20%가 이런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창업팀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사업개발비에 법인 설립 비용이 있어요. 창업팀이면 목표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로 지금 시작은 5명이 안 되시더라도 결과는 총 조합원은 같이 활동하시는 분은 5분 이상이 된다. 왜 그러냐면 영농조합법인도 그렇지만 협동조합도 최소 설립 동의자가 5분은 돼야 되잖아요. 또 법인 등기를 하려면 최소 5분은 계셔야 되니까 조합원 5분은 꼭 되셔야 저희가 양호한 어떤 조직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5분은 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가 개인한테는 절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저희 사업 대상이 아닐 뿐더러 한두 명, 두세 명 분이 하시는 그런 사업도 공대체성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같이 활동하시는 조합원들이 5분 이상 계셔야 된다. 그것이 저희 사업 목적에도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창업 지원 한 1,000만 원 이렇게. 근데 5월 초부터 5월 한 1일부터 이제 사업 저희가 협약식을 4월 말에 하고 5월 초에 시작할 텐데 시작하시면 그러면 한꺼번에 다 1,000만 원을 드리냐? 그건 아니고요. 한번 지금 그것은 논의 중인데 한 2번에 걸쳐서 전반기, 후반기나 중간에 한번 심사를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심사 후에 나머지 액수를 예를 들어
처음에 50대 50을 하거나 아니면 70대 30을 하거나 요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 선정이 되신 후에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나눠서 지급한다. 100% 처음부터 100%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참호팀은 이렇습니다. 이따가 궁금하게 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지원팀은 2천만 원인데요. 성장지원팀은 기존의 법인이잖아요. 창업팀은 막 지금 사업을 개발하는 거예요. 성장지원팀은 어떻게 보면 고도화하는 사업이죠. 스케일업이라고 보통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도화하는 사업이라 기존에 있던 그 활동들한테 좀 본인들이 좀 정체돼 있고 좀 팔로도 좀 확대시키고 싶은데 사업 개발비는 모자라고 이렇게 한번 저희가 자극을 드리는 거죠. 정체돼 있거나 매출이 정체돼 있거나 뭐 감소하거나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저희 사업부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도 조사하고 해서 이런 동기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이라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일반 운영비도 여기도 20% 제한 그 다음에 공통교육비 빼고 나머지는 상품화 개발비로 해서 20% 10% 한 70% 정도를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상품화 개발비 뭐 홍보비도 쓸 수 있고 무슨 품평회도 할 수 있고 어떤 행사 참가 비용이 든다면 할 수도 있고 어떤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해 상품을 새로 개발하려면 브랜드도 개발해야 돼 포장지도 개발해야 돼 이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 70%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여기도 기자재 임차를 포함시켰어요. 예, 여기 안에 쓰는데 기자재는 여기도 또 20% 한도. 또 너무 장비를 사는데 또 이게 사서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뭐 우리 보조금 사업 특성상 살 수는 없으니까 자본화 사업비가 아니라 영상 보조 사업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그럼 사업 특성상 어느 한쪽에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그럴 때는 우리 사진투입팀하고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비에 쓸 수밖에 없다 하면 우리는 특수 사례를 적용할 것도 있는 거예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꼭 여기에 묶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저희가 우리 팀들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할 때 이런 것도 다 반영해서 논의가 가능하다. 꼭 이렇게 지급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논의하고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 이해하셨죠? 꼭 근데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할 것을 잘 쓰셔야 돼요. 사업계획서는. 그래야 저희들이 11분의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서류를 보고 판단하니까 사업계획서상은 앞으로 할 계획들을 정확히 자세히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공통교육 내용은 창업팀, 성장팀 맞춰서 할 텐데요. 일단 창업팀들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는 게 제일 급하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업계획서상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조사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낼 것인가 연도마다 한 3년치 어떤 그 예상 수익이나 예상 판로, 고객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되고 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는 나의 그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외부 환경 같은 것도 분석도 하시고 그런 것도 좀 사업계획서에 넣으셔야 되고 그런 어떤 그걸 총체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 이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재무회계 교육이나 기본적인 교육들 또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들이 제가 한 5분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신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팀별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화 모델 물론 계획서 제출된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다듬어주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전문 멘토링을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사업계획서대로 자세히 써야 되지만 그 이후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수정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드린다는 거죠. 공통교육, 재무회계 같은 건 공통교육이겠죠. 또 기존의
선배님들 이런 법인을 만들었던 어떤 그 성공적인 선배님들의 어떤 사례도 듣고 이런 시간들 이런 걸 가질 겁니다. 성장팀은 또 거기에 맞게 좀 더 그 상품 개발에 필요한 어떤 브랜딩이나 소장이나 홍보, SNS 판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또 따로 필요하다면 물론 창업팀도 필요하지만 창업팀은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 상품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게 급한 거고 성장팀은 어떤 그 전문적인 더 구체적인 판매 확충에 대한 그런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 그 부분 두 개 나눠서 공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공통교육은 최소 전체 해서 한 24시간 그러니까는 하루 8시간이면 3824 하루 8시간 정도 교육을 할 거예요. 이왕 모여서 교육하는 거 하루에 하는 게 좋잖아요. 며칠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통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5월달부터 5, 6, 7, 5, 6 그다음에 한 두 달 한 다음에 워크숍을 한 1박 2일로 집체 교육을 할 거예요. 어떤 버스로 가서 여러분들을 한 곳에 가둬놓고 집중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 각오들은 다 하셔야 돼. 그런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부 행정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물론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다 받고 싶지만 어떤 이런 교육 과정들은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는 무조건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한 번을 하는데 1박 2일 정도로 해서 집체 아예 그냥 집중적인 교육을 한다. 예.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사업도 그때 거기에 따른 평가에 따른 후반기 사업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4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부터 뭐 법인 설립,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종류의 교육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 멘토링을 해서 멘토링 교육도 단체별로 같은 분야라면 두세 개를 엮을 수도 있고 한 팀이라면 한 팀들조차도 따로 이렇게 그런 멘토링 교육을 할 겁니다. 이것들은 공통교육이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그다음 멘토링 교육도 최소 팀별 3회 이상. 이것은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하시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개개 조직에 의해서 멘토링 교육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좀 구축하기가 아직은 부족해. 우리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면 멘토링을 따로 여러분들은 해드린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붙여서. 그래서 그렇게 조합원, 조직원들이 모여서 의견 내면 그 전문가가 의견 수렴해서 어떤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의 공통교육 8시간,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요구하시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팀별로 아니면 같은 종목이라면 두세 개 엮어서 이렇게 멘토링 교육을 한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공통교육, 의무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은 꼭 내주셔야 되고 여기다 심사에 다 들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진안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가 진안은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요. 나중에 이런 교육을 할 시간이 있겠지만 다른 무주진한 장수는 완주, 전주처럼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간단히 들면 행정 예산이 5천억인데 우리 지역 총생산 GDP 아시죠? 6천억밖에 안 돼요. 여기는 시장이 안 돌아갑니다. 완주는 6배예요. 7천억 들면 4조 5천억 그 정도가 GDP예요. 전주는 그 8배. 우리는 1.4배입니다. 시장이 안 도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 정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있을 수 없고 자원이 물질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다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지역 경제 순환을 통해서 우리 지속 가능한 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벌진 않으니까 오지도 않을 뿐더러 땅을 주고 공짜로 세금을 깎아주면 안 옵니다. 그런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경제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협동조합을 가치를 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사회적 경제 취지고 이런 사업의 취지고 참 이게 우리 살림가를 한번 제가 칭찬 안 할 수 없는 게 전 맨날 그 뒤에서는 행정을 욕하고 다니지만 요번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농업정책은 지단은 많이 써요. 개별 농업경영체.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시설 지원금 많이 줘요. 예를 들어 뭐 발효, 지육 뭐 이런 거 많이 마을마다 다 거의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 근데 공장을 지었는데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또 도에서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게 이제 운영 자금 지원인데 진안에서 이렇게 운영 자금으로 하드웨어에 가는 운영 자금으로 법인을 만들고 기업화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살림가가 하는 겁니다. 눈치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요번에 저희들 하면서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이런 사업으로 한번 성과를 내고 성과라는 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어떤 정량적인 성과, 정성적인 성과는 좀 추구하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쪽 우리 센터지만 그래서 어떤 정량적인 가치를 좀 보여주고 대외적으로 이 사업이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생기겠죠. 맨날 그 건물 짓고 뭐 공장 짓고 장치 시설이 했는데 운영 자금이 없어. 다 놀고 썩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도 잘 아실 거고 마을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기업화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입니다. 도사업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말하는 흔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분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치유원 뭐 관련이 있겠지만 살림가가 처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희 수행기관이나 열심히 해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런 바람직한 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까지는 의무교육, 공통교육 이름은 멘토링 붙였지만 그렇게 한 묶음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 달에 하루, 그다음에 멘토링 교육 한 3번 정도는 기억하시고 사후관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024년도에 치유원이 이제 완공되고 시범운영을 하면서 10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연계 사업을 하고 치유원이 오면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치유원은 그냥 하나의 어떤 모멘트 하나의 동기부여로서는 치유원 사업을 하셔야지 치유원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치유원이 생기고 나서도 차후에 어떤 또 치유원과의 관계된 어떤 지원 사업들을 아마 고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법인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저희가 2차 산업인증, 시설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그 직원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50%그 인건비 지원이고요. 마을기업은 마을 단위나 우리 같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데는 마을 기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공동체 조직들은 여기는 한 3년에 걸쳐서 한 5년에 걸쳐서 최대 한 3억, 5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고 첫 해는 5천만 원, 두 번째 3천만 원이지만 그 후속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좋은 게 다 운영비 지원이라는 거예요. 인건비도 되고 뭐 시설비도 되고 재료비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제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후속적인 저희가 계속 해오던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계속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린다. 그래서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로 나름대로 거기 과정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하고. 네, 분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열쇠점이 딱 정해진 거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추구가 될 수도 있는.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적게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모집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기존 단체의 사업비 증액을 하든지 방안을 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할 건데요. 활동 결과 보고를 보고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분규로라도 더 세워서 내년에는 이제 대신 외부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잘 나타나야겠죠. 저희 군 의원님들도 설득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성과를 내주면 저희가 내년 예산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으니까요. 많이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살림치유 연계란 말이 붙어서 그런데 이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살림치유원이 들어서는 걸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살림치유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동안에 생각했던 평상시 가지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일들을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런 보조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한번 생각했던 걸 한번 이번에 실현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아까 이제 사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치유하고 힐링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림복지진흥원이 나중에 이제 위탁 운영을 할 텐데요. 그쪽에도 이제 지역 상생팀이 따로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주민 조직도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이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지금도 저희가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복지진흥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자원들이 저희를 토대로 해서 그 산림복지진흥원하고 연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뭐 협약도 해야겠죠. 그런 자원들을 일단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주민 역량 강화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지도권이랑 친권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전체를 일시로 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이제 나눠서 드릴 거예요. 배분해서. 그리고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 팀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든지 뭐 활동이 미미한다든지 그런 팀들은 중간에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팀을 더 지원하는 형태로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제 참여팀이 또 13개 팀, 4개 팀 이렇게 했지만 참여 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다른 팀에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었는데 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준비를 더 잘해서 이것이 좀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사회적 경제 센터 열려 있고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